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이 평양 선언으로 경제 협력에 기대가 큽니다.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기업도 있고 북한철도와 도로공사에 지역 기업도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철도, 도로 건설 등 경제 협력이 언급됐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쫓겨나듯 철수한 지역 기업들은 공동선언을 반기고 있습니다. 2006년 개성공단에 입주해 한때 1,500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주식회사 평화는 재입주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생산 공장이 있지만 언어와 물류비에서 개성공단이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재개가 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저희가 사업장을 그대로 두고 나왔으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개성을 포기할 수는 없고. 서해에 경제 공동 특구를 만들겠다는 공동선언 내용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개성공단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산업단지가 개발돼 지역 기업들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 중소제조업체 3곳 중 2곳은 외국인 대신 북한 근로자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언어 소통과 싼 인건비, 생산성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착공하겠다는 철도와 도로 건설도 지역 기업들에겐 기회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더 활발하게 지고 우리 기업들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고 철도, 건설 등 새로운 기회에 적극 진출할 기회가 기대됩니다. 다만 공동선언문에도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고 언급했듯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행보도 중요해 지역 기업들은 경제협력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박인규 전 대구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선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태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적용된 혐의 8개 가운데 7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만 무죄로 봤습니다. 박 전 행장이 끝까지 부인한 경산시 공무원 아들 채용과 관련한 뇌물 공여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5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산시 공무원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산시 금고를 대구은행에 맡기는 대신 아들 채용을 부탁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나머지 대구은행 임직원 1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행장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점수 조작으로 24명을 불법 채용해 이로 인해 탈락한 사람들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안겨줘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9개월 동안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사건이 박인규 전 행장만 실형을 받는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재판부가 사건을 관대하게 바라본 건 아닌지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던 김현창 대구시 전 경제부시장이 대구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김 전 부시장이 신청한 취업 승인 신청서를 허가하지 않아 대구상인은 상근 부회장을 뽑기 위한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에 취업하려던 김의식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서도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북대 교수회는 주변 임대사업자 수입 감소를 고려해 기숙사 수용 인원을 애초보다 300여 명이나 줄이기로 한 결정은 교수와 학생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총장과 대학본부는 말로 합의한 기숙사 정원 감축안이 전면 무효임을 선언하고 기숙사 수용률을 높일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북대학교 단과대 회장단으로 구성된 전교 학생 대표자 회의도 기숙사를 원안대로 건립하고 추가 기숙사 건립 계획을 확정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천경찰서는 공금을 횡령하고 범죄 증거를 없애라고 시킨 혐의로 김천시 체육회 사무국장 56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체육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마트에서 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는 방법으로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부하 직원에게 회계 서류를 빼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전기차 충전기나 충전구역을 훼손하면 20만 원, 일반 차량 주차 등 충전 방해는 10만 원, 전기차도 장시간 주차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대구에는 428개의 공용 충전기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 안에 100개의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